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에서 틀리는 건요, 연습이 부족해서 틀린 게 아니라 지문을 몰라서 틀린 거예요. 연습은 빡세게, 시험에 가서는 운 좋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습을 문제로 한다? 그건 허접한 거예요. 그건 안타깝죠.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면 안타깝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떨어진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왔죠. 기출정복을 도대체 how, 어떻게 할 것이냐, 기출정복법, 요것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겠어요? 일단 기출이 뭔지 알고 걔를 어떻게 정복하는지 알고 알아야겠죠. 일단 기출을 봅시다. 기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우리 기출 문제라는 건요, 이제 뭐 굉장히 옛날부터 공무원 시험이 이제 치러졌지만은 그래도 뭐 통설,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시험에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느끼는 그 통설은 14년 전에 치러졌던 요 국가직, 요때 국가직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시간 동안 하나씩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올해 20년도에는 드디어 예고도 없이 군무원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14년간 여러 시행처에서 공개를 해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리적인 범위의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그럼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300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복원되는 문제, 뭐 복원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복원되는 문제를 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뭐 우리들은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00개 이상의 지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아까 전에 시험을 볼 때는 문제로 다가가는 거고요, 연습을 할 땐 지문을 하는 겁니다. 연습은 빡세게, 시험에 가서는 운 좋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습을 문제로 한다? 그건 허접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건 너무 빈틈이 많아요. 그거는 너무 듬성듬성해요. 잘 몰라도 막 맞추고 나간다 이거, 맞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타격감이 없어. 뭘 모르는지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한 10,000개 지문 정도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거 정복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뭐 기출만 정복하면 된다고 그래서 되게 막 쉬울 것 같았는데 이게 뭐 우리 한 과목이잖아요. 그래봤자 한 과목이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그래도 좌절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가 중복이 돼요.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와. 그래가지고 중복을 빼잖아요. 중복을 빼면은 3,000~4,000 개 정도 됩니다. 지문이. 이것도 뭐 어디까지를 중복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뭐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는 중복이란 걸 알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중복을 더 빡세게 잡는다? 그럼 이거보다 확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안 하고 그래도 중복의 범위를 좀 넉넉하게 봤을 땐 이 정도가 나와요. 조금 이제 좀 센스 있는 사람이다 치면은 사실 2~3,000 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중복의 범위를.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 시험을 그래도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도 뭐 당연히 다들 한글을 읽고 이해하잖아요. 그 정도의 분들이라면은 알 수 있는 중복, 그 정도까지 뺐을 때는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요, 일단 기출이 뭔지는 알았어요. 이게 기출이에요. 10,000개가 있고요, 3~4,000 개가 중복이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정복을 알아야 되겠죠. 기출 정복법을 알려준다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일설. 그 전에 요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시가 쉽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로 들어봅시다. 행정법을 안 배우는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여기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수도는 도쿄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도쿄는 한국의 수도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는 O, 이것도, 이거는 X, 이거는 X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00개일까? 사실은 하나지. 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예.
한글을 안다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과 서울의 수도가 한국이라는 거는 당연히 같은 질문이겠죠. 예. 그리고 서울의 수도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가 도쿄가 아니라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도쿄가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10,000개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3,000~4,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알았다, 이게 기출이야, 이렇게 10,000개가 있고 이렇게 3,000개가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정복할 건데? 두 가지 학설로 나뉘는 거지 뭐. 1설, 여기 지금 4개잖아요 4 곱하기 1설, 2설, 1 곱하기 4설. 뭔 얘기냐? 우리가 어차피 투입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 그것은 이제 상수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뭐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예요. 그 다음에 그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쏟아 부을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그 힘을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거 4개를 각각 한 번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4초가 주어졌어. 4초가 주어졌으면은 1초에 하나씩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요. 나한테 4초가 주어졌어. 그럼 그 4초 동안 이것만 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정확하게 기억할 것 같으세요? 4초가 주어졌는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O. 서울의 한국은 수도다. O. 한국의 수도는 도쿄다. X. 도쿄는 한국의 수도다. X. 이렇게 한 사람과 4초 동안 한국의 수도 서울, 한국의 수도 서울, 한국의 수도 서울, 한국의 수도 서울. 누가 더 잘 볼 것 같아요? 감이 안 오죠? 얘가 더 잘 봐요, 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을 이렇게 사진처럼 기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암기 과목이에요. 우리 법 과목은 문과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문과 객관식 시험들은 뭐 이렇게 어떤 회계나 뭐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국어 같은 경우, 독해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 이제 사회 영역에 속하는 것들, 크게 이제 사회과학이나 사회 영역에 속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암기 과목들이에요. 그런 과목들은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과목들은 응용이 없어요. 응용이나 연습이 필요한 거는 산수 수학이에요. 1+1은 2라는 걸 알아도 2+3을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글을 알아도 다 풀어봐야 됩니다.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이게 수능 가르치신 분들이랑 뭐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법학에서는 이게 통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4번 보는 사람이 요 4개를 한 번 본 사람보다 훨씬 잘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전에 얼핏 말씀드렸던 우리 기억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억은요, 사진처럼 기억합니다. 문제 푸는 산수적인 지식은 사진처럼 기억하잖아요. 이런 지식은 산수처럼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도 치고 볼드도 하고 그런 거예요. 기억을 각인시키려고, 이미지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4개를, 제가 여기는 이렇게 한 군데 써놨지만은 이걸 4개를 볼 때는요, 책 군데에서 봅니다. 이 책에 여기에서 한국의 수도란 말이 있고, 이 책에 여기에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이 책에서 뭐 도쿄는 아니다, 이게 책에 뭐 1페이지, 10페이지, 100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제들 여기저기에서 이제 봅니다. 띄엄띄엄. 심지어 서로 다른 책이기도 해요. 같은 책조차 아니야.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간지 알아요? 요 지문만 들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이것만 기억하고 싶겠지만은 사실은 이 페이지의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장소, 여기 조금 위에 있었네? 요거는 이 글자체가 뭐 어땠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걔네들이 부산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쓸데없는 정보가 4배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기억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신 나는 이거 어차피 한글을 안다면 얘네를 틀릴 수가 없어. 얘네를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러 번 봐. 그러면 불필요한 정보가 안 들어오고요. 얘를 4초 동안 하나씩 4번 본 거보다 그냥 2초에 얘를 2번 보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시간까지 납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못 믿겠다고? 진짜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말하잖아. 법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 말을 하죠. 단거나.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게 진리라는 걸 알면서 왜 이걸 못 믿어? 단일화한 거라니까, 이게 단일화한 거예요. 책 단거나 왜 하는지 알아요? 여러 책 보면 기억이 흩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싹 모아놓고 그 이미지 자료를 최소한으로 정보 자료만 남겨놓고 이미지 어떤 그런 부가 자료를 최소화하려고 단권을 하는 거야. 이거 단권을 하는 거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왜 그 시간까지 투여하면서 이걸 할까?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책을 막 한 번씩 더 보지? 이 짓을 왜 하냐면은 우리 기억의 메커니즘이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로 몰아놓는 거야. 그래야 오래 기억하고 막판까지 기억할 수 있고 시험에서 맞춰내거든. 이렇게 하면요 기억이 흐릿해져요. 이거니까 뭐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이, 연습될 것 같이, 이런 게 10,000개여봐, 이런 게 몇천 개여봐, 5과목이여봐,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렇게 확실하게 한 놈을 조져내면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만 나온다고 볼 수도 없어.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4개 중에 없으니까 틀릴 건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서를 택하신다면, 이서를 인정하겠다면은 이제는 제 커리를 따라오셔도 돼요. 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는 이것을 뭐 믿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겠죠. 제 스스로 확신이 있으니까 말하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적어도 법에 있어서는 그래요. 적어도 법에 있어서는 모든 합격계에 이 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 별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제 제 말을 믿으셨다면은 이제는 제 교재와 강의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자, 제 교재는 대표 교재는 이거예요. 네, 대표 교재는 왜냐면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특이한 책이라서 시중에 없는 책이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라는 이름으로 냈어요. 이 책을 낸 이유는 제 머릿말에도 자세하게 써놨지만은 여러분들이 맨날 마지막에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할까요? 기본서로 정리할까요? 아, 왜 그렇게? 그거 단권화해서 내가 내줄게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험생 때 누가 그런 책 좀 내줬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갖고 싶은 책 내가 만들어서 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고 여러분 가르칩니다. 내가 다 맨날 나도 까먹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로 공부해요. 이제 예.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문을 모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을 제거했어요. 중복을 제거했다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선별 작업이 필요해요. 중복을 제거할 때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 조금씩 다르거든? 그럼 그 중에 누구를 뽑고 나머지를 버릴까? 아까 전에도 있었잖아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4개가 있을 때 뭘 뽑아올까? 뭘 뽑아올까?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나열이 필요해요. 나열. 뽑은 다음에 얘네 배치해야지. 3,000개가 넘잖아. 얘네를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따라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나는 저게 좀 걱정된다, 뭐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안 하시면 되니까. 선별은 이렇게 했어요. 정보량 기준. 정보량. 왜냐? 아까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도쿄는 한국의 수도이다. 이건 X고 이건 O겠죠? 뭐가 정보량이 많을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정보량이 많아요? 당연히 이게 많지. 왜? 얘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반면에 얘는 한국의 수도가 도쿄가 아니라는 정보만 줘요. 워싱턴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이 지문만 가지고. 이 지문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딱 알려줘. 얘는 정보가 100% 들어있는 지문이고, 얘는 정보가 반밖에 안 들어있어. 반도 안 되지, 사실은. 도쿄가 아니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게 데려오는 거야. 왜냐면 얘를 알면 얘는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만약에 정보량이 같아. 정보량이 같으면 그때는 O인 지문과 X인 지문 중에서 X인 지문을 가져옵니다. 왜? X인 지문이 좀 더 오래 기억 남거든요. 포인트가 되거든. 차가 이렇게 부근 갈 때가 아니라 부근 가다가 한번 탁 튀기면 그때 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지문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옳은 지문만 계속 보면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멍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X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야, 그래야 이게 기억력이 펌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보량이 더 중요해요. 정보량이 더 중요하고, 같다면은 X입니다. X 지문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그냥 흔히들 하는 최신, 그리고 인역처, 국가, 지방, 이렇게 중요한 어떤 시행처 지문, 요거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후순위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국 이거야. 예, 결국 중요한 건 이거야. 예.
요것도 뭐 이것이 다 같다면 이렇게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경행 문제가 있다. 경행 문제, 난 경행 보지도 않는데 여기 나왔던 건데 얘가 더 좋은 지문이, 얘가 더 정보가 많아서 가져온 거예요. 예. 이걸 알면 이걸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을 안다면. 자, 그렇게 가져왔고요. 어떻게 나열을 했느냐. 자, 근데 선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선별을 했고, 그렇게 선별을 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한 애들이 뭐 1위 자리까지 뭐 같진 않지만은 3,2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2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것만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것만 가져오진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걱정이 돼.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만 있으면 불안해. 도쿄는 한국의 서울이다 X, 이것까지도 있어서 대조해보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정보량이 좀 떨어지거나 조금 삐리하지만은 그래도 연습할 용으로 문제 좀 가져다 줄게 해가지고 걔네가 1200개 정도 돼요. 이게 3000 몇백 개면 똑같이 3000 몇백 개야지. 그건 왜 그러냐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 번 등장하고 그냥 혜성같이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는 등록이 안 됐어. 그럼 걔는 그냥 똑같이 하나야. 걔는 연습이 없어. 걔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연습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아. 정말 이거는 정말 유아도 똑같다는 지문인지 알 수 있어. 그건 연습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빈출되는 1200여 개의 지문은 O인 경우, X인 경우, 혹은 둘 다 오더라도 이렇게 나온 경우, 이렇게 나온 경우, 이렇게 연습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돼서 한 4,000 뭐 몇백 개, 그 정도의 지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을 정복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고요. 어떻게 나열을 했냐? 사실 이 나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읽으면서 멈칫멈칫하게 되면 안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논리의 순으로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법학에서 우리 법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물수변이에요. 물수변. 예, 물이 가는 겁니다. 물이 가는 거. 갈 것자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저 그래서 있던 그 로펌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대형 로펌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만 있지 않아요. 뭐 장관들도 많이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한 자리에서 그냥 다 같이 파트너입니다. 말 그대로 파트너인데, 이게 하면은 이제 뭐 누가 그 어떤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시죠.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그 말을, 법률가들은 진짜 이 생각을 뭐 생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길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변호사님이 그 길을 내가 웃기게 말을 못하겠네. 그 자리에서 되게 웃겼는데, 길을 모르시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이 흐르는 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열은 그 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창안한 그 목차 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판례, 우리 시험은 결국 판례죠. 이 판례가 같은 판례에서도 여러 개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소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뢰보호 원칙에서 배우는 판례가 나중에 행정계획에서도 나오고요. 그것이 사실은 대상적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각각 다른 지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세 개를 외워요. 사실은 하나의 판례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동원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모아져 있어서 뭐 여기 어딘가에서 빠삭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놨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갈수록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응고가 돼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판례의 설시순, 뭐 그거는 약간 좀 뭐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놨고요. 그렇게 선별하고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책이 저희 기풀기예요. 그래서 제 책은 주인공이 기출문제예요. 얘네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선출문제, 엄선핵심 기출문제, 요것과 그 연습문제, 이것들이 주인공이고요. 이것에 대한 풀이, 얘가 그래서 책에 전면에 이렇게 나와요. 날개 나오지 않아요. 전면에 나옵니다. 전면에 나오고 연습문제가 날개에 있어요. 날개에는 연습문제와 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설, 이거에 대한 해설이 모아놓으면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연습하고 풀어주는 기본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타격감 있게 공부하자. 아직도 이제 뭐 책상머리에서 하는 법학?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영어도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가르쳤잖아요. 뭐 boys to be, 뭐 ambitious 막 이러면서 가르쳤잖아요. 예, 이분 보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약간 이제 법도 좀 그렇다 보시면 돼요. 세대가 변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머리 법학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뭐 거기서 뭐 책 처음 보면은 17세기 프랑스 얘기 나오잖아. 21세기 대한민국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좀 너무 좀 말을 좀 약간 한 것 같고, 아무튼 이 기출을 중심으로 정말 제가 그 어떤, 왜냐하면 이게 판례잖아. 판례가 뭐야? 실무야. 그거를 모르면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려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여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되지만 쉽게 할 수 있으면 뭐 고생할 필요 없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거 타격감 있게 해설하고, 그 해설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판례 복붙해놔도 모르겠는 거, 그런 것들은 옆에 판례 해설이라고, 많은 경우에 판례에 대해서 판례만 복붙해 놓지 않았어요. 그 판례에 대해서 이 판례는 어떤 판례인데 이래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기출 문제를 타격감 있게 정복하자. 크게 합격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나온 것이 저희 이제 기본서이자 기출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책이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올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엄선 핵심 기출 OX인데요. 그것은 뭐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선출 있잖아요. 네, 이 책이 이제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책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고, 이 책이 이제 한 200 몇십, 그러니까 300페이지에 가까운 200 몇십 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뭐 3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데, 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데, 요거를 가져왔어요.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는 이제 어떤 해설에 좀 많은 공을 들였다면 연습 문제도 넣고, 연습 문제는 안 가져왔고요. 정말 이제 알짜만 보자. 이렇게 해서 2단 구성으로 지문만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물론 해설이 있죠. 물론 이제 해설이 있는데, 해설은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거창하게 했다면 여기서는 상당히 간략화해서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양을 이제 요것보다도 다시 이제 3분의 1 이상 줄여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것은 리뉴얼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지문을 처음에는 그대로 가져오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책을 내주면서 좀 할까 하다가 그냥 한 권 책인데 이게 다 늦차해가지고 여기 있는 지문이 한 200개 정도는 대체가 되거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한 100개 정도 대체가 되고 100개 정도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3,300 몇 개? 뭐 한 그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물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한 100개 정도는 이제 미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예. 좀 이제 뭐 마땅히 출제된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출제됐더라도 지문이 너무 안 좋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요새 문제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풀기를 가지신 분들은 뭐 이 책이 어떤 좀 효율적으로 해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이 책이 꼭 뭐 없어도 기풀기가 있으면은 뭐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풀기를 가지신 분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풀기가 없으신 분들인데 나는 진짜 뭐 이렇게 좀 선별해 놓은 거 보고 싶다. 어차피 뭐 몇 페이지 되지도 않네. 그래서 그거 빨리 보고서는 내 책에 그냥 쓱, 혹시 뭐 좀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을 들인 책은 이 책이지만, 가장 뭐 그 공을 들인 책은 이 책이지만, 아마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저희 개인적 욕심까지 이제 담긴 책인데, 어떤 좀 너무 현실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을 아마 제일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어요. 기출문제, 요약, 노트. 저는 이제 요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 이제 선출이죠. 이것도 이제 엄선의 핵심 기출이에요. 저희 철학이 드러나지 않나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 엄선의 핵심 기출문제. 기출문제, 요약노트. 전 모든 책 이름에 다 기출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왜? 그게 시험을 합격하는 거니까. 예, 일관돼야지,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요.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뭐, 요것과 요거, 뭐, 다 형제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제 책의 바탕이 된 이 선출, 요 선출을요, 도표로 만든 겁니다.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좀 도표 덕후여가지고, 그냥 올 도표예요, 올 도표. 올 도표에서 190페이지로 끊었습니다. 예. 물론 뭐 책은 200페이지지만은 그건 뭐 머릿말 막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 하면 이제 내용은 190페이지도 안 돼요, 사실은. 예. 뭐 중간에 간지 들어가고 해서 아무튼 한 요 정도로 끊어가지고, 이거는 여기 있는 지문들이 다 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공부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컴플렉스가 암기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해요. 글자도 조금 보고 싶어 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고, 왜냐면 그러면 암기를 안 해도 되잖아. 웬만하면 좀 편하게 가고 싶거든? 암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 믿질 못하겠어, 암기하면은. 까먹을까봐. 예. 그래가지고,
그 도표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도표하면 그야말로 그 네 줄을 써야 될 걸 이렇게 한 줄에 사지 이렇게 평면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도표를 제가 워낙 이걸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다 만들어 버렸어요. 전부 다 도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으면 이걸로 공부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예, 여러분들 가르칠 때 시간이 없으면 이걸로 공부하고 시간이 있으면 이걸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뭐 요걸 통해서 기출문제를 이제 도출해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출문제 나열 순서나 뭐 90% 이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요걸 이제 떠올리실 수도 있고, 요걸 본 다음에 눈을 감고, 아니면 요걸 본 다음에 요걸 딱 덮어버리고, 요걸 보면서 아, 이 문제가 이 문제였지? 이렇게 도표의 문제와 문제의 도표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개입니다. 단촐하죠. 예, 왜냐하면은 결국은 다 타격감 있게 기출을 잡자는 거고, 그것도 쓸데없이 막 계속 다른 거 여긴 조금 다르고 여긴 조금 다르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놈만, 그 한 놈이 뭐야? 선출. 예. 요 놈을 패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요런 삼각 구도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것과 요거, 제 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요거는 필수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강의를 다 요트를 가지고 합니다. 예,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모든 강의를 다, 기본 강의도 요트를 가지고 해요. 물론 기풀기가 기본서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이걸 가지고 해요. 예,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만약에 제 커리를 안 따라오시는데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고 뭐 좀 제 거에 있어서 뭐 좀 몇 개만 좀 내가 뺏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요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빠뜨릴 뻔했네. 예, 책이 서운해할 뻔했네. 예, 인역초 5개년. 사실은 이 책은 원래 안 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철학이 쓸데없는 거 안 만들자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사지선다형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연습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도를 가진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는 사람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지선다형 연습이 필요 없어요. 사지선다형을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 필요하지. 근데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그래도 고졸이시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했단 말이에요. 더 많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대학교를 졸업했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사지선다형을 수천 개 풀었습니다. 사지선다형 연습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에서 틀리는 건요, 연습이 부족해서 틀린 게 아니라 지문을 몰라서 틀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지선다형 연습이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사지선다형 이미 잘해요. 토익 시험 갈 때 영어를 못 들어서 틀지, 내가 뭐 거기서 막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손이 삐끗해가지고 C를 찍었네? 뭐 이렇게 해서 틀리나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미신 같은 거예요. 미신 같은 거. 예, 이 바닥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미신 같은 거예요. 수학 같은 과목은 그래. 그건 연습이 필요해. 우리 과목은 안 그래.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지선다형 문제는 제가 그 공기출 뭐 이런 사이트 가보니까 이미 뭐 모든 시행처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막 여러분이 다 골라서 할 수 있더라고. 다운받은 다음에 그 PDF 병합해가지고 인쇄소 가가지고 출력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훌륭한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이 이미 나와. 사지선다형 연습은 그걸로 충분해,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이걸 낼 필요가 있을까? 뭐 하라 이런 걸 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그간 해온 게 있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고 해서 냈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책으로 내자는 생각에서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냈냐면은, 제목에서 보이시겠지만은 최고 공신기관. 뭐 어차피 서울시도 없어지고,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보지만 거기서 따로 출제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방도 뭐 다 인력처에서 되고, 어차피 여기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제 출제의 주인공. 여기에서 최고 공신기관에서 최근 5년간, 최공에서 최근 나온 거. 요거 가지고 연습하자. 원래 요것만 해도요, 적지 않아요. 이게요, 시험이 24개나 됩니다. 시험이 24개나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적지 않고요. 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OX 문제를 또 겁나게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OX를 많이 넣어놨고, 조금 이제 다른 책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말로 다른 차이를 말하자면은, 모든 지문에 1, 2, 3, 4가 나오잖아요. 저는 행정법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행정법에 있어서 이것의 출제 단원이 부관이다,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여러분 요새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다음 중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도 나오지만요, 많은 경우에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부관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 건요, 교과서식으로 부관에 대해 묻겠다는 거고요.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 건요, 작정하고 곳곳에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후자가 많아지고 있고,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얼핏 보면 부관과 관련돼 보이지만은 행정법은 둥구스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단원, 부관뿐이 아니라 많은 단원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쉽게 가자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 문제 단위로 출제 영역을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모든 지문에 이것은 무슨, 제가 이제 테마가 총 81개예요. 총 81개 테마인데 제 테마 기준으로 몇 번 테마다, 몇 번 테마다, 몇 번 테마다, 전 지문에 이게 다 있습니다. 전 지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지 않거든. 여러 만에 관련돼 있거든. 그래서 테마에 대한 정보만으로 어떤 이 지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81개 테마를 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걱정하실까봐 한눈 목차로 그래서 한 장 1번부터 81번까지 테마를 줄임말로 해가지고 싹 써놨거든요. 그거 책상에 딱 붙여놓으시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맞춰보시면서 아, 이거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아하, 이게 이 단원 쟁점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지 연습용이에요. 사지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제가 보기에 연습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정보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보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 정보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제 교재에 대한 설명이고요. 되게 지저분해졌네요. 이게 이제 제 교재에 대한 설명이고, 뭐 PT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강의를 PT로 안 해요. 제가 강의를 요트를 띄워놓고서는 이제 많이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식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필기 뭐 저렇게 하네 이럴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예, 저는 필기 이렇게 합니다. 예. 대신 그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글씨를 잘 쓰는 분이 판서해가지고 필기 노트를 이렇게 무료로 올려주니까 뭐 그게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근데 저는 제가 더 강의를 잘하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잘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좀 더 박진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아주 제가 옛날에 그 애정남이란 거 있었거든요. 애매한 거 정해준 남자? 애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도식적으로 정해 드릴게요. 이것은 물론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경우에 맞을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몇 회독?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회독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신 1회독 오래 했겠지. 그리고 1회독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뭐 3회독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행정법 5회독 하니까 좀 보인다? 그분들은 이제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1회독을 되게 대강하신 거죠. 그리고 빨리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회독했다를 가지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기 점수가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한 시행착오 한 5개 풀었을 때 6에서 70이 나온다, 나. 이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제 강의 이름도 기본 강의가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서도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 서고요. 그리고 7에서 80이다. 이분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분들이 무슨 기출을 푼다, 압축을 푼다. 그럼 강의 수가 더 적지 않느냐? 강의 수는 더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소화가 잘 된 거를 많이 먹는 게 소화가 안 된 걸 조금 먹는 것보다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요. 배탈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영향을 미쳐서 당장 몇 개월 후에 붓는다고 오버하다가 장수생이 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 상태가 반복이 돼요. 타성해졌고. 가장 안 좋아요. 초반에 제대로 된 좋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좋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해시켜주는 강의. 처음부터 암기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시면은 뭐 내년 4월, 제가 따져보니까 이 영상이 이제 12월 30일에 올라갈 건데 내년 시험일이 109일인가 남아요. 그리고 이제 6월 시험이 이제 아무튼 이거보다 훨씬 더 남겠죠.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건 제가 써왔는데 지금 당장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거보다 2달 이상 더 남겠죠. 예, 그런데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한두 과목을 좀 잘하신다? 그러면 합격도 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적어도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실하게 합격해야죠. 너무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4개월 안에 합격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죠. 처음부터 뭐 2점 쓴데 뭐 압축 강의 듣겠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정말 나는 이게 그냥 끝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다시는 안 볼 거고 여기 꼭 붙겠다. 아니면 나는 법대를 나왔다. 뭐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분들 아니라면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다. 그러면은 이제 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풀기를 들으셔도 되고요. 압축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기풀기는 교재가 기풀기 플러스 요트고요. 이것은 29회예요. 예, 3으로 나눠 87강인데 3으로 나누면 29회입니다. 그리고 기풀기 같은 이게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압축 강의 같은 경우는 요트랑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출 그걸 납니다. 선출 OX. 여기서 이제 선출과 연습이 있는 기풀기와 요트라고 선출만 있는 요트로 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 보강해가지고 원래 12회인데 보강해서 15회로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점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 찍어도 25점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서 봐도 한 20, 30점 맞고 가요. 그래서 사실 이 점수 별로 높지 않아요. 조금만 나온 점수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걸 권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점수면은 뭐 이걸 하지 뭐 제가 맛이다 뭐 이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가능한 그런 단계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90이다. 8, 90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압축이 더 쉽습니다. 압축이 더 쉬워요, 기출보다. 왜냐면 기출은 정말 실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출 강의는 처음엔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갈수록 굉장히 빨리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좀 더 어려워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압축이 더 쉬워요. 그래가지고 요때는 기출을 들으셔도 돼요. 이때는 기출을 들으셔도 되는데, 이때도 압축을 좀 더 권해드려요. 그래도 기출을 들으셔도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90에서 100점이다. 5개 시행처를 풀어놨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일단은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고요. 툭하게 가능하세요. 툭하게 가능하시고, 듣겠다. 그럼 뭐 기출 정도 들으세요. 앞은 제가 좀 천천히 했으니까 처음 할 때 좀 욕심을 냈어요. 막 기본 이론부터 뭐 OX에 뭐 문제 다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너무 좀 여러분들도 좀 지루해가지고 수준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진도도 어렵고 해서 지금 한 5강 이후부터는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듣겠다면 요거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되고, 뭐 제 교재 중에 이미 보고 있는 교재 있으면 그냥 쓰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전에 그 선출이나 뭐 유튜나 뭐 이런 거 이제 참고하면 보세요. 어떤 분이 합격기에 제 유튜브 좀 감사하게 봤는데, 제 유튜브를 일종의 기출문제 사전처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표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지도 않으셨대요. 제 강의를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걸 기출문제 사전처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테마 81개로 색인이 잘 돼 있으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잖아요. 몇백 개가 되면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넣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이제 정말 목차죠. 그거는 정말 목차고, 81개 정도 되면 이제 머릿속에 대강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역별로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기출문제 사전처럼 이렇게 그때 따라다 보면 여기 뭐 한마디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사전 내지 기출문제 색인이라고 썼다고 하셨던데, 저도 처음 생각하는 말인데 그럴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일단은 우리 시험의 구도와 나의 한계, 뭐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준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한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준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넓힐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품을 수 없는 걸 품으려다가 품은 것도 다 버리고 떨어지고 장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면 안타깝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떨어진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거고요. 자, 조준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준을 잘하는 건 뭐냐? 결국 기출문제 데이터다. 이거 정보 어떻게? 아까 전에 말했잖아. 1설, 2설. 나는 2설이다. 그리고 그게 통설이야. 왜냐면 단권하잖아. 단일화. 2설을 따르겠다면 일로 와라. 해놨다, 내가 이미. 내가 갖고 싶은 책이었다. 해놨다. 나도 그걸로 공부한다. 강의 정해놨다. 점수대별로 해도 의미 없다. 자신의 점수, 그게 객관적인 것이다. 이거 가지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이거는 뭐 이제 좀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까먹을까봐 써놨는데, 이제 이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12월 30일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리얼 타임은 지금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오후 9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오후 9시 20분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이제 2006년, 정확하게 14년 전이네요. 정확히 14년 전 12월 오늘, 이날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생각이 나겠죠. 별게 아니고, 제가 이때 이제 신림동에 이제 고시학원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일타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바싹바싹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림동에 이제 빨간 모자 피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모자 피자를 이제 배달을 해서 이제 모든 수험생들한테 그거를 이제 쏘셨어요. 쏘셔가지고 그때 형님은 또 이게 귀했어요. 왜냐면 고시학원에서 막 100장에 막 19만 원 막 이런 거 막 공부해서 사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먹고 그러다가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았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 시험의 일이 상대평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 항상 남을 노려보면서 걔보다 하나 더 맞겠다. 너를 누리고 내가 붙는 거예요, 본질은. 예, 그런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2차, 형사소송법은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를 붙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고, 경쟁하는 입장이지만 뭐, 오늘만큼은 조금 이렇게 따뜻한, 뭐 좀 나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약소하지만 이거 드시라 하면서 주셨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고 제가 그때 이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또 마침 오늘 또 14년 후에 그날 강의를 하게 돼서 그 얘기가 생각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이라 여러 가지 싱숭생숭함도 있으시고 또 지금 상황상 공부 환경도 많이 이제 제약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날씨는 춥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